자, 기아자동차 스팅어입니다. 3.3 GDI 엔진에 370마력의 힘을 가졌다고 하죠. 4천만원, 풀옵션 한 5천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인데요. 한국형 스포츠카로, 한국형 스포츠 세단으로 태어난 기아 스팅어 타고 오늘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이 정도 자세가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머리 윗공간에 그렇게 압박감이 크진 않네요. 손바닥 하나 들어가고 여유가 살짝 있습니다. 쿠페 라인으로 지붕 뒤쪽을 죽여서 뒷좌석이 상당히 좁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 공간이 있고요. 붉은 계열의 가죽 시트를 적용을 해서 단조로운 기분을 좀 피했죠. 고성능 스포츠 세단다운 인테리어를 적용했다 하겠습니다. 자, 열선 시트를 적용을 했네요. 뒷좌석에도. 그리고 송풍구 들어와 있고 12V 전원 USB 포트 하나 뒷좌석을 위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많이 높게 솟았습니다. 보면 이 정도 높이로 이제 센터 터널이 솟아와 있는데요. 뒷바퀴 굴림인 만큼 높이 솟아오른 센터 터널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뒷좌석 공간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건 사실이죠. 자, 보면 뒷좌석 가운데 앉아도 좀 자세는 불편합니다만 머리 위의 여유는 가운데 좌석에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 공간이 생각만큼 제한적이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암레스트에 두 개의 컵홀도 있고요. 트렁크와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도 버튼을 통해서 운전석 시트를, 조수석 시트를 앞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뒷창은 좁지만 완전히 열리고요. 자, 그리고 시원한 선루프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운전석입니다. 기아 엠블럼 대신 스팅어 전용 엠블럼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기아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드러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버킷 타입의 가죽 시트죠. 아주 빨간색 가죽을 적용한 가죽 시트입니다. 럼버 서포트가 있어서 운전자의 몸을 시트에 완전히 밀착시키듯이 일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딱 들어맞는 그런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반대로 시트가 느슨하게 몸을 받쳐줄 수 있게 럼버 서포트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중심 설계를 했다고 하죠. 차체의 중심을 최대한 밑으로 내렸습니다. 실제로 운전석에 앉아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티어링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 2.2회전 죽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이 딱 2.2회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예민한 조향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조향 성능이 어느 정도나 다이나믹할지 한번 이따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자, 스티어링을 아래로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고요. 변속 레버는 좀 넓게 손바닥에 꽉 들어오게 좀 넓게 만들었네요. 손바닥에 딱 들어오고요. 그리고 주차 버튼 P는 레버와는 별도로 버튼식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드라이브 모드,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이렇게 5개 모드를 해놨는데 주로 에코와 스포츠 모드를 주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길 가는 데마다 상당히 이제 고급스럽게 차를 꾸며놓고 있어서 기아가 사실 제대로 마음 먹고 이 차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센터페시 아래쪽으로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고요. 이런 버튼 하나하나, 냉풍 시트 그리고 온열 시트의 버튼도 상당히 센스 있게 만들었습니다. 핸들 스티어링 휠 열선은 왜 여기로 갖다 놨을까요? 스티어링 휠에서 하면 좋을 텐데 뭐 어쨌든 길 잃은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센터페시아의 버튼들이 큼직큼직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 잘못 누를 일은 없겠네요. 그리고 돌출형 모니터, 돌출이 아니고 매립형이어야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시대의 흐름에 충실히 쫓아간다 라는 정도로 이제는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3개의 송풍구 동그란 원형인데요. 가만히 보면 정확한 원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동그란데 양옆으로는 이렇게 삼각형, 찌그러진 삼각형 형태의 송풍구를 적용을 했습니다. 대시보드의 재질이 상당히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어디 손이 닿는 데마다 조금씩 좀 푹신한
부드러운 그런 재질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굳이 찾는다면 글로우박스 정도가 아주 딱딱한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그래도 제법 고급스러운 재질들로 사용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편광 선글라스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보이는구만. 그래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고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글라스가 편광이어서 선글라스를 끼니까 약간 희미하게 보이네요. 자, 벗고 가겠습니다. 주행 모드를 일단 에코로 가고요.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비도 들어와 있습니다. 반자율 운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긴급 제동 어시스트, 여러가지 첨단 운전 보조 장비들이 들어와 있어서 운전을 좀 더 부담 없이 편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차 고성능을 지향하는 프리미엄 고성능 세단 GT카로 본다면 굳이 자율운전, 반자율운전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직접 운전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달리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서스펜션이 아주 튜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툭 치고 지나가는데요, 서스펜션이 줄어들 때는 물론이고 이완될 때도 충격 조절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튕겨내는 그런 거친 느낌이 아니고요, 충격을 받아 안으면서 잘 흡수를 해내고 있는데 그 느낌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독일 세단들에 비해서 전혀 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서스펜션의 느낌은 잘 조율해낸 것 같습니다. 노면에서 소음이 조금 들어오기는 하네요. 자, 미쉐린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파일럿 스포츠4 최신형 타이어입니다. 앞에 225 40R19, 뒤에는 255 35R19 사이즈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구동축인 뒷바퀴에 좀 더 접지면이 넓은 타이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노면에서 자잘한 소음은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속 70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차간거리는 모두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네요. 이게 3.3 가솔린 터보 엔진을 올렸죠. 370마력의 힘입니다. 차체 거동은 매우 안정적이고요. 럼버 서포트를 잘 조절을 하면 시트에 몸을 딱 밀착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에서 차가 돌아 나가는데 바깥쪽을 딱 지지를 해주죠.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트 느낌이 딱딱한 게 아니라 적당히 살짝 이제 부드러운 가죽 재질이어서 살짝 이제 안아주듯이 몸을 지지해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시속 100에서 RPM은 약 1500 살짝 넘어갔습니다. 1600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고요. 1550 정도. HDA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이죠. 적용이 되어 있고, 차선을 차 스스로 읽으면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서도 발을 뗐고 핸들에서도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손을 떼봤습니다. 운전을 할 때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되죠. 반드시 잡아야 되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잠깐 떼보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굽어서 지나는 길인데요, 차가 라인을 잘 읽으면서, 차선을 잘 읽으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운전으로 가는 5단계로 본다면 지금 기술 수준은 2단계에서 레벨 2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고속도로에서는 완전 자율운전에 가깝게
거의 완성도가 무척 높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레벨 5까지 가기엔 아직 그 길이 멀었고요. 또 여러가지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도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이게 부담 없이 이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꽤 제법 오래 핸들을 놓고 있는데 핸들을 쥐라는 경고가 안 뜨네요. 자, 이제 시야가 좀 트이면, 길이 좀 열리면 고속주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케이. 야, 꽤 오래, 거의 1분 이상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꽤 오래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뜨지 않았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올리고요. 가속 페달을 지금 꾹 밟았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의 반응이 훨씬 더 예민하네요. 바람 소리는 제법 들어오고요. 속도는 아주 극한적인 고속주행 상태인데, 이제 이런 극한적인 속도로 올라오니까 차체가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오지만, 그 전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그 차체의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극한적인 고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약간의 흔들림, 역시 속도에 비한다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식간에 속도를 올리는데 대단한 퍼포먼스입니다. 엔진 사운드가 귀에 잘 듣기 좋게 들리긴 하는데요, 뭔가 살짝 아쉽습니다. 막 목 놓아 울어도 되는데 굳이 애써 울음을 참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시원하게 터지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 뭔가 조금 억제되어 있는, 제어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자, 고성능 GT카를 제작을 한다고 한다면 확 트인 소리를 들려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남는데요. 특히나 이제 고 RPM에서는 확 내지르는 그런 소리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역시 듣기는 좋고 잘 튜닝된 소리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 너무 참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무서운가? 울 때는 시원하게 그냥 울어도 좋겠습니다. 공기저항 계수가 0.30이죠 제법 우수한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최고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간격이 있죠. 0.26, 24까지 가는 차도 있죠. 지금 제법 빠른 속도인데도 스스로 차선을 읽습니다. 힘이 있다고 무조건 빨리 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체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다면 불안해서 운전자가 더 이상 속도를 못 밟는 구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370마력의 힘도 힘이지만 이 차체를 받쳐주는 서스펜션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탁월합니다. 어느 정도 속도를 높여도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차를 믿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밟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거죠. 차를 못 믿으면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브렘보 브레이크를 적용을 했습니다. 고성능 브레이크죠. 역시 잘 설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 주행도 좋지만 서킷에 한번 올려서 제대로 한번 밟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할 것 같은데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현재 속도, 그리고 주행 보조 장비들 설정 속도, 내비게이션, 방향,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선명하게 떠서 앞만 보면서도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후륜 구동 자동 8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자, 시속 100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를 이용해서 수동 변속이 안됩니다.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시속 100에서 변속 패턴 한번 보죠. 지금 8단이죠 7단 6단
5단, 4단, 3단 4500에서 RPM 4500까지가 오르는데요. 엔진 사운드가 너무 얌전한 거 아닙니까? 3단에서 8단까지 시속 100km를 커버를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기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자, 킥다운 버튼을 꾹 밟으면 아주 쏜살같이 여유있게 그리고 빠르게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바람 소리가 좀 들리네 해서 보면 속도가 제법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체감 속도에 비해서는 실제 속도가 많이 낮고요. 그리고 차가 움직이는 느낌이 시트 포지션이 많이 낮습니다. 옆에 그랜저가 같이 달리고 있는데 보면 조금 더 낮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훨씬 더 속도감은 있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운전자가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앞에 지금 스팅거 달리고 있는데요. 이 리어램프의 삼각형, 역삼각형인가요? 이 삼각형 라인이 참 차가 순해 보입니다. 순둥이처럼 착해 보입니다. 플랫하게 딱 버티는 라인이 아니라 좌우측으로 이렇게 처지는 눈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참 그놈 순하겠다, 순둥이다 라는 그런 느낌, 좀 처진 눈매, 좀 강한 느낌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기아차가 이 차의 엠블럼은 기아의 모든 엠블럼을 다 뺐죠. 그래서 스팅어의 엠블럼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 의도는 충분히 다 알죠. 기존의 기아차와는 다른 좀 더 고급스러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그런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기아차가 이 차를 만들었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기아의 이름을 걸고 그 기아의 브랜드를 이런 좋은 차에도 사용을 해야지 점점 기아차의 브랜드 이미지도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또 하나 짚어본다면 과거에 모하비도 그리고 오피러스도 기아 엠블럼을 버리고 전용 엠블럼을 택한다고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성공한 차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브랜드 전략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좀 더 스스로의 정체성, 자신감 가지고 끈기 있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아의 브랜드 전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공간만 열리면 얼마든지 가속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차가 이 차를 타면 다혈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는 좋은데 달릴 데가 없어요. 차는 좋은데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메이커가 밝힌 이 차의 최고 속도 270까지 간다고 하죠. 차 좋습니다. 근데 어디서 타죠? 참 이 모순입니다. 한국형 고성능 GT카, 고성능 스포츠 세단의 전형을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잘 만들어 냈고요. 주행 품질, 국산차 중에서 이만큼의 주행 품질을 갖춘 차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최고 수준입니다. 제네시스 G80 스포츠와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이라고 봐도 좋을 듯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FM 93.9 FM 93.9 방송을 수신합니다. And I get so excited just from her perfume. Electric. 자, 이 정도 오디오 사운드 즐길 수 있겠고요.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15개의 스피커를 사용한다고 하죠. 제대로 된 음원을 가지고 음악을 듣는다면 아주 실내 짱짱한 음질 제대로 즐길 수 있겠죠. 자, 이제 스팅거 고성능 GT카다 싶으면 아쉬운 게 또 생기죠. 컨버터블일 텐데요. 여기에 컨버터블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팅어 컨버터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조향 반응이 아주 예민합니다. 아주 살짝 돌렸는데도 차가 알아듣고 반응을 합니다. 뭐 그냥 일반 중형 세단의 수준이라고 본다면 약간 유격의 범위 안에서 조향을 했을 뿐인데도 차는 민감하게 알아듣고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조향 성능도 아주 만족할 만한데요. 아, 진짜 서킷에서 이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서킷데이 행사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브레이크도 안정감 있게 차체를 제어를 합니다. 고속에서 제동을 해도 균형을 흐트리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속도를 제어를 하고요. 역시 후륜구동이 이래서 좋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앞바퀴 굴림일 경우에 고속주행을 하면 뒤가 이제 떨리는 부분들이 느껴지거든요. 뒤가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코너에서도 그렇고요. 안정감 있게 뒤가 눌리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느낌, 확실히 주행의 질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스팅어의 이제 올힐 드라이브 버전도 있죠.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한 겁니다. 후륜구동과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자, FR 타입인데요. 앞에 엔진룸을 보면 엔진을 조금 더 뒤로 물러앉게 배치를 했습니다. 훨씬 더 어떤 무게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죠. 축 바깥으로 무게가 치우쳐 나가는 것보다 축 안으로 들어와 주는 게 차의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엔진의 배치를 좀 더 뒤로 물려서 배치한 것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를 열어서 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없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요. 배터리가 차의 정중앙에 세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차의 무게 배분까지 고려해서 그 위치 거기를 그런 형태로 배치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어떤 그 차의 무게 배분에 신경을 썼다라고 보입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전체적으로 어떤 차의 완성도나 스타일, 퍼포먼스로 볼 때 스팅어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만만치 않은 성능 그리고 제품의 완성도를 가졌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격이 3천만원 후반대에서부터 4천만원 그리고 풀옵션을 하게 되면 5천만원을 훌쩍 넘어서게 되는데요. 싸다고 할 수 없는 가격이지만 배기량과 출력 그리고 퍼포먼스를 살펴본다면 4천만원대에 즐길 수 있는 고성능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프리미엄 GT카 정도로 포지셔닝을 한다면 이유 있는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많이 팔리는 차가 아니죠. 특별한 틈새 시장을 겨냥하는 모델입니다. 어떤 고성능 GT카들이 판매 볼륨으로 승부를 한다기보다는 메이커 브랜드의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어쨌든 기아 자동차가 그동안 없던 전혀 새로운 장르의 차를 하나 더 내놓으면서 어떤 경쟁력을 좀 더 갖추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연비가 8.8km/L죠. 숫자로만 본다면 연비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연비가 봅시다. 오늘 164km 처음 출발할 때 세팅을 다시 했는데요. 지금 연비가 6.8입니다. 아주 어마무시하게 달렸죠. 가감속 많이 했고요. 저희가 주행한 패턴으로만 본다면 약 5km 미만으로 떨어져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운전을 험하게 했는데 6.8km 정도의 연비를 보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달리면서 완전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딱 작동을 시키면 뒤에서 같이 달리는 차들이 뒤에 영상이 보입니다. 영화를 찍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근데 이게 왜 필요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에 카메라가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막 시도해 보는 것 같아요.
네, 단도직입입니다. 뒷좌석 시트가 좀 이상합니다. 뜯어보면 이렇게 쉽게 헐렁하게 뒷좌석 시트가 이렇게 뜯겨집니다. 이렇게 좀 허술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잘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툭 해도 가볍게 떨어지는 시트는 좀 문제가 아닐까요? 좀 더 마무리를 야무지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엔진 사운드도 조금 더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준의 엔진 사운드도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고속에서는 확 터지는 좀 더 시원하고 명쾌하고 호쾌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이 차를 타는 즐거움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단 단체 시승이었고요. 짧은 시간에 몰아쳐서 시승을 하느라고 시시콜콜 이것저것 세심하게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어쨌든 스팅어 한국형 고성능 세단의 전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범 답안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새로운 장르의 차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고성능, 하이퍼포먼스, 엔진의 파워 이런 부분들 출중한 것은 워낙 수치상으로 잘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시승하는 동안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꼽으라면 저는 이 차의 서스펜션을 꼽겠습니다. 서스펜션의 느낌이 상당히 우수했고 도로를 읽고 도로의 충격을 흡수하고 차체를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은 지금까지 국산 차들과는 확실히 다른 한 차원 더 높아진 그런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